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6.15 경기본부가 주최로 진행하는 2021년 분당극복 프로젝트 그 두 번째 시간 방구석 콘서트 사회를 맡은 이성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문학 그 중에서도 도서와 여행 그리고 영화를 소재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두 분의 북 관련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남부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님인 김희경 대표님과 북한 영화 전문가 유영호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네, 두 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 대고. 저는 어쩌다 보니까 북한을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어쩌다 보니까 책도 내고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앞으로 전문적으로 해보려고 남북 역사문화 교류 단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본격적인 북한 여행을 꿈꾸는 그런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영호 대표님도. 예, 안녕하세요. 유영호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 6.15 공동선언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어쨌든 그 열화와 같은 흔히 말하는 열화와 같은 그 민족적 열망 그런 것과 통일이 그 단순한 관념이나 막연한 역사적 의미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좀 뒤늦게 북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 먹어서 뒤늦게 대학원 가서 이제 북한학을 좀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이미 북에 대한 연구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은 특히 사회 문화나 영화 쪽 특히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없는 속에서 오히려 생활 속에 좀 그런 거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영화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 북을 알리는 북바로 알기의 그 일환으로 북에서 오신 또 다른 탈북자분들과 함께 워낙 종편 방송에서 그 왜곡된 쉬운 말로 왜곡된 이런 북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것 같아서 좀 더 건전한 시각에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속에서 북에 대해서 알리고자 해서 유튜브 채널인 왈가왈북을 운영하고 있는 유영호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떨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두 분은 제가 유튜브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왈가왈북 열심히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그 북새통 그죠? 오는 길에 또 하나 또 들으려고 했는데 그거 못 들었는데요. 그거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제가 제 느낌엔 지금 뭐랄까 좀 연예인 보는 듯한 약간 무슨 저에게는 말씀을 약간 그런 느낌이어갖고요. 네, 먼저 오늘 어쨌든 간에 그 시민들에게 분당극복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이 방송이 녹화랑 다르게 실제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시점은 2018년 9월 19일 날 발표한 평양오동선언 3주년 즈음에서 올라간다고 해요. 2018년 저도 생각해 보면 4.27 때 보면서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특히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통일 교육을 하는 강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2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감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 때보다 2019, 20년 되면서 2021년 되면서 남북관계가 조금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감흥이 별로 안 와요. 근데 저도 프로필을 보니까 북을 정말 많이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좀 하셨는지.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지금 6.15 공동위원회 전신인 이게 그 6.15 공동선언 이루어지고 나서요. 남북 민간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 남쪽에 보수, 진보, 종교 망라해서 추진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때 이게 그 민족 공동행사 추진위원회라는 거였었는데 제가 거기 실무를 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01년 이제 처음으로 민간 교류가 시작이 되는 6.15 그 민족 통일 대토론회 금강산에서 그 당시 6.15에 맞춰서 준비가 되고 있어서 그 이제 협의차 금강산에 가서 북을 만난 게 시작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충격이었던 게 여기 그 화면 사진도 그때 행사인데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은 북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잠도 안 자고 막 고민스럽고 막 그랬는데 막상 북을 딱 만났는데 충격이 뭐냐면 할 말이 없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꿀먹은 멍어리처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뭘 물어봐야지 신뢰가 안 되고 뭘 물어봐야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대민족 공동체 토론회를 준비하러 나온 실무 책임자가 여자라는 것 때문에 여자네 그리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때 이제 6.15 행사 잘하고 8.15 행사는 그때 그 3대 원산 기념탑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어요. 근데 어쨌든 평양에서 행사를 잘하고 2번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도 행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북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신비로운 일이고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데 행사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뭐 누구를 연설시켜야 되냐, 누구를 순서로 이렇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재미없고 딱딱한 행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왜 그렇게 북이랑 할 말도 없고 이렇게 행사가 이렇지 이렇게 좀 풍성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아, 이게 분단이구나. 남북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부터 이제 일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북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해보지 이렇게 생각을 막 하면서 주변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때 이제 북이 아직 굉장히 어려울 때여서 인도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람들은 인도 지원을 핑계로 수시로 북을 드나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뭐 아무 생각이 없이 오로지 북을 일상적으로 가고 싶다는 그 일념에 나도 그거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라는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는 북에서도 우리한테 뭘 부탁해야 될지 잘 모르고 우리도 뭘 해주겠다고 해야 될지 모르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북에서 저한테 뭐 지원해주면 좋냐고 그래서 아니 그쪽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해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뭘 들고 왔어요. 그때 보니까 그 목록이 못 상자야 못을 한 상자 갖다 달래요. 근데 못이 사이즈별로 다 있었는데 결국 못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못의 단위가 전부 다 그 소련 말로 러시아 말로 단위가 돼 있어서 우리가 그걸 내 공구상에 갖고 가서 이런 못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못 상자 하나밖에 안 되는 못을 못 해드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민족의 불행이 저에게는 그래도 이제 살아날 운이 된 게 그때 그 용천역 호파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북이 어렵다는 게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인도 지원 모금의 손길이 막 되면서 저희가 본격적인 모금 운동을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런 게 됐고 그걸 계기로 이제 다양한 이제 북과 교류를 원하는 사람들 대부분 실향민들도 되게 많고요. 북과 이제 지자체들도 많고 이런 데를 북과 연결시켜주면서 당장 북이 어려운데 그 인도 지원을 하면서 그런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계기로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고 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됐고 인도 지원을 하면서 공장 준공식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그분들이 그냥 북한 한번 가보자고 그 거금을 내서 인도 지원해 주지는 않아요. 뭔가 원하는 사회문화 교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연결시키는 사업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사업을 하게 됐던 거 그게 지금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북에 대해서 떠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그렇게 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일단은 북을 저도 한 번도 못 가봐서 그 흔한 금강산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통일 강사를 하면서도 너무 그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학생들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어디서 왔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면 저는 북은 못 가봤고 남한에서 왔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지금 일단 대본과 상관없이 계속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할게요. 유영호 대표님은 나중에 좀 뒤늦게 대학원에 가고 공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영화 전공을 했다는 게 저는 되게 특별하고 영화를 제가 알기로는 한 엄청나게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북을 알려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외국을 알려면 보통 서적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 그들의 생활이라 그래야 되나 인민들의 살아가는 모습. 근데 여기 이제 김희경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그런 아까 그 남북 교류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많이 가는 방식인데 저는 이제 그럴 능력이 안 돼 갖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문학 작품들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들의 생활들 모습들 이런 속인데 소설이 제일 좋죠. 소설도 좀 읽고 했었는데 소설인데 그 책 한 권 읽으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경 써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영화라는 거를 택했고 오히려 그리고 북쪽 영화는 이제 남쪽하고는 많이 달라요. 남쪽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영화는 문화 상품이에요. 그렇죠. 상업 영화죠. 상품이고 북쪽 영화는 인민 교양물이에요. 이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똑같은 칼을 예를 들면 어머니가 들고 있으면은
우리 음식하는 요리하는 데 쓰는 거고 이걸 살인자가 들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데도 똑같은 칼이지만 전혀 다른 용도와 목적, 역할이 있듯이 똑같은 영화지만 어쨌든 그 자본주의 사회와 그 어쨌든 북쪽 사회에서는 이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꼭 남쪽 사회로 비유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가 리얼리즘을 선택한 거고 사실주의를 그래서 조금 더 인민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영화를 본 거고 보다 보니까 뭐 그치 처음에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영화에 나 역시도 이 남쪽 영화 드라마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인데 재미없죠. 이렇게 좀 단순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들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봤고 이제 당시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에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비디오. CD도 거의 아니었고 비디오 시대여갖고 그것도 특수자료실 가야지 북한 자료연구센터 같은 특수자료실 가야 되는 거고 그것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당시 그 북한학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학원 원장이 뭐지 이 도장 찍어주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저 출입증을 받아서 그렇게 멀리 당시 제가 파주를 살았는데 서울까지 오면서 그렇게 비디오로 보면서 처음에 한 편, 두 편 이렇게 볼 때는 야 벌써 한 10편이나 봤네 내가 20편 봤네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한 100편, 200편 넘어가니까 그 숫자 세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쭉 한 번은 쭉 봤더니 한 얼추 한 2, 3천 편을 봤더라고요 제가. 그게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2, 3천 편을 봤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남포에 갔을 때 이제 남포에서 하루 밤을 꼴딱같이 북측 관계자하고 밤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배가 고장이 나갔고 그 서해 관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 기다리면서 그래서 거기서 소주 먹으면서 하루 한종일 이야기하다가 뭐하다 영화 얘기를 막 나왔더니 이제 북쪽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네 그 영화를 많이 봤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북쪽 영화가 그리고 북쪽 영화의 특징은 일종의 그러니까 아까 사실주의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원형 인물이 있어요. 주인공 쉽게 말하면 뭐 남쪽에서도 꽤 많이 좀 통일 운동하는 사람들 쪽에서죠. 그래봤자 어쨌든 예를 들면 그 우리 집 이야기라는 영화는 그 강선군의 그 강선 땅의 처녀 어머니 장정화라는 친구가 실제 처녀인데 아이들을 7을 데려다 키운 인물이에요. 그 친구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물론 영화 속에서는 아이 셋 데려다 키운 걸로 나오지만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편리하게 네. 그런 식인 거죠. 뭐 그리고 하다못해 뭐 여기 북쪽 내각 총리였던 그 박봉주 같은 사람이 그 남흥청년화학 연합기업소 그 책임비서로 있을 때 그가 겪은 일 사건들을 만든 게 보증이라는 영화고 그렇듯이 그러니까 거의 북쪽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에이 저거 뭐 영화니까 보지 현실하고는 괴리돼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북쪽은 좀 그러지는 않아요. 그 인민 교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영화로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쉽게 말하면은 그 영화가 이야기하는 집단주의적이고 쉽게 말하면 헌신적이고 이 북에서 흔히 쓰는 일심단결, 이신작칙, 자력갱생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김희훈 선생님께서 이제 그 남북 교류를 막 했다 근데 제가 처음 그렇게 북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때 여기 이사장님 덕분에 제가 금강산도 가고 아리랑 공원도 구경 가고 이랬습니다. 결의 하나에서 하는 거에 예. 또 연이 또 있군요 또. 예, 그때 처음 저도 그 기회에 금강산이라는 걸 처음 갔었던 거고 한 번은 그 다음은 저 아리랑 공연도 이제 평양을 그때 처음 갔었던 거고 그 뒤에도 뭐 이래저래 뭐 몇 번 더 가긴 했는데 어쨌든 처음 저를 북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네. 네, 저는 그 유영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놀랐던 게 하나가 북 영화가 그렇게 많냐라는 것도 놀라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영화가 남쪽에서 볼 수 있냐 이 두 가지가 놀랐던 것 같아요. 저도 북 관련 자료를 찾다 보면 진짜 안 나오거든요. 뭐 학자도 아니고 어디 가야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속된 말로 뭐 노동신문도
거기 어디 서초인가 거기 가야지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저의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특수 그렇습니다. 자료실에 있는 그 당시 비디오 있는 거는 거의 다 봤어요. 거기 있는 그러니까요. 거는. 지금 유튜브에 있으면 얼마든지 다 유튜브에 보세요. 네, 다 예. 있는데 예. 알다시피 좀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아니, 유튜브 보는 건 상관없잖아. 보는 네. 건 아무 그거 갖고 막 찬양 고문 안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예. 그거를 퍼나르면서 그렇죠. 뭐 퍼나르고 이렇게 같이 하는 보자마 이러면 위협은 되더라도 네. 근데 처음 김희경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뭘 알아야 검색을 해서 볼 거 아니에요. 영화 제목이라도 우리 집 이야기는 2018년에 남쪽에서 상영을 네. 좀 많이 해서 제목을 좀 저도 들어봤는데 나머지 뭐 이야기들은 뭐 제목을 알아야 검색을 하잖아요. 그냥 북한 영화 치면 쭉 나오는 게 아니니까. 북한 영화 치면 쭉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 중에 고르시면 돼요. 아 예. 그러면 김희경 대표님도 영화 많이 보셨나요? 북쪽 영화? 많이 보죠. 예, 많이 보죠. 네. 예. 혹시 다른 얘기지만 봤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혹시 하나 정도만 있다면? 북의 첩보 영화가 재밌어요. 첩보 영화요? 이용호 대표님은? 저도 동의합니다. 아, 첩보 첩보 영화가 영화.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모르겠어요. 이건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처음에 북쪽 영화가 익숙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이 서사도 좀 다르고 말투도 이러는데 그렇고. 거기다가 영화에서 맨날 그 수령님 뭐 어버이 수령님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일단 우리한테는 그게 좀 그런데 첩보 영화의 특징은 첩보 영화도 두 부류가 있어요. 북쪽 표현대로 하면 정탐 영화가 있고 반탐 영화가 있어요. 반탐이라는 거는 북에 이 들어온 쉽게 말하면 간첩을 잡는 영화들 그걸 이제 반탐. 그리고 정탐은 북쪽 공작원이 남쪽에 와서 정보를 캐갖고 쉽게 말하면 북에 송신하고 이런 걸 이제 정탐 영화라 그러는데 정탐 영화가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거기서는 특별히 뭐 수령님 이런 얘기 거의 안 나오고 그리고 거의 처음 북쪽 영화를 북한 영화들 보면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 익숙하지 않은 이런 것들인데 말씀하신 첩보 영화, 특히 정탐 영화는 거의 거부감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정탐 영화가 주로 남쪽 내부를 정탐한다기보다는 남쪽에 와서 외국인들을 접촉해서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그쪽의 어떤 정황가 있잖아요. 이런 걸 탐지하려는 게 더 커요. 아, 그러니까 네. 그나말로는 남쪽에 와서 공작원이 내려와서 남쪽에 누구 포섭해서 이게 아니라 네. 그것보다는 남쪽에 와 있는 외국인들. 예, 이 그래서 미국인, 이제 일본인. 그 정탐 영화를 보면 실제로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일본에 보내온 공자원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해방 이후에 이 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쭉 보내주는 이런 영화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세계 각국이 전부 다 얼마나 정보전에 치열한지 이런 게 많이 당연하죠. 실감이 좀 됩니다. 예. 당연하죠. 전 세계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죠? 뭐 메르켈 총리 대화까지도 도청에 들었다고 할 정도니까 그렇고요. 지금 제 앞에 사진이 몇 장이 있는데 이게 바로 김희경 대표님이 그 처음에 북에 가서 6.15 공동선언 진행하시고 할 때 뭐 행사했던 사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이 사진을 보면서 조금 뭐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셨는지. 이 장면은 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라고 했는데 저는 토론회라 그래서 그냥 발제하면 누구 비판하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북의 토론자들은 전부 다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바 각계 발언을 하는 게 토론자예요. 그 잘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그렇게 토론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종교인들까지 포함해서 쫙 만나갖고 정말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사진이 고해 8.15 행사예요. 이렇게 아시는 분은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탑 있잖아요. 저게 이제 3대 원자 기념탑이에요. 저게 이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로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을 통해서 쭉 오면 저기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에서는 저 탑을 지어놓고 첫 남북 공동행사는 여기서 해야 되겠다고 북이 그 고난의 행군 때 굶주려 쓰러지면서도 만든 탑이 저 탑이에요. 되게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저 탑이 3대 원자 기념탑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름 3대 때문에. 원장에는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연방제라는 거는 우리가 합의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저기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이제 꾀를 써서 일부러 이제 그 다음 날 출발하는 걸로 통일부가 불어를 해주고
첫날, 둘째 날 출발하면 이제 저기서 행사를 못 하겠지. 그러면 딴 데 가서 행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평양 시민들이 그 밤늦게까지 그날 거기서 행사를 하도록 남쪽 대표단을 다 열 몇 시간을 그 파리로 땡볕에 기다린 거야. 그래서 도리 없이 가야만 되는데 네. 남쪽에서는 가야지 된다라는 여론과 위 지도부들은 감옥에 간다 이러면 그래서 이제 두 파로 갈라졌어요. 네. 근데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친북도 친남도 다 싫은데 우리는 이렇게 서로 만나서 좋은 그런 차원인 건데 남쪽이 정부를 택하느냐 이제 북쪽이 어떤 여기서 현장을 택하느냐 네. 이런 쓸데없는 논쟁으로 실제 저기서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이렇게 뭐 만경대 그 강정 네, 교수님이 네, 피살 알겠습니다. 사건 그걸로 네, 알고 구속되기도 있습니다. 하고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의 통일운동은 어떻게 보면 지뢰밭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예상치도 못한 데서 사고가 나고 그 사고를 뭐 조중동이 뭐 기다렸다는 듯이 확대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어디서 폭발이 될지 모르는 이런 거의 연속이었다. 이런 3대 연장 기념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나머지 사진들은 나중에 또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네네네. 저도 지금 보니까 대표님께서 거의 한 100번 정도, 100번 이상이시죠? 예. 정확히 혹시 세 보셨나요? 이영호 대표님은 영화 몇 번 봤는지 해봤듯이. 아니 그게 통일부에 물어보면 알려준대요. 근데 제가 그걸 물어본다는 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봤는데 예를 들어 세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고 흔히 뭐 한 달에 3번 정도를 갔던 견성기에는 그러니까 금강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자 전달하고 개성에서 만나서 실무 협의하고 그러면 그 실무 합의서 쓰러 평양 들어가고 그러니까 연달아 3번을 계속 금강산 이제 개성 평양으로 이 코스를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가 물자를 노상 전달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한 달 동안 민간인 최초로는 상주를 했죠. 아리랑 때.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상주를 했는데 네. 그 남쪽에서 그 하루에 1,000명씩 들어왔거든요. 네. 1,000명씩 관광객이 들어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 안전 책임자가 된 거예요. 남쪽에. 남쪽 관광객들이 안전 책임자가 네, 됐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북에서 이제 이렇게 그때 아무리 급해도 그 신원 조회를 북에서 해요. 당연하죠. 당연히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유 없이 불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남쪽에 그런 근거가 이제 그 반박할 수 있는 거를 몽땅 찾아갖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무리가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걸로 이제 북이랑 입씨름하고 1,000명이 들어와 갖고 하루에 1,000가지 사고를 쳤어요. 기억나는 가장 큰 사건, 좀 재밌는 사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한총련 학생들이 들어온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전대기련 기자가 당연히 왔죠. 그러니까 얘는 애들한테 이제 다 찍어오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죠. 얘는 일상을 다 찍어가겠다는 걸로 제가 평양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일상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을 막 찍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제 간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하고 놔두고 다 놔두고 화장실을 찍냐? 의도가 뭐냐 도대체? 이거는 북의 좀 어두운 면을 부각시켜서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쟤는 한총련이고 전대기련 기자고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써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막 각서 쓰고 신변 안전을 제가 보장하고 그때까지 그게 해결될까지 1,000명이 비행기 타고 들어왔는데 꼼짝 마라 공항에서 대기 상태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푼다든가 아니면 저녁에 이제 그 지역별로 왔으니까 만찬이 벌어져요. 그렇죠. 근데 만찬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러면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음주 가무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딴에는 북쪽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그 트로트 가요를 막 틀어요. 근데 그 트로트 가요 중에는 북이 아는 노래도 있어요. 계몽기 가요라고. 근데 모르는 가요도 있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합의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막 남쪽 분들 너무 기분 좋아갖고 감동에 절어갖고 막 술을 먹고 노래 부르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 노래 중단시키라고. 그래서 내려가서 어쨌든 합의되지 않은 음악을 튼다는 것 자체가
예, 그 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남쪽 사람들은 아니 이거 계몽기가요인데 왜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그 서로 간에 이렇게 사고 이거 우리 남쪽으로 전혀 사고가 아니잖아 전부 다. 그렇죠. 우리는 근데 입장에서는 아니죠. 이게 서로 문화가 다르면서 사고 아닌 것이 없는. 그 말을 오늘 밤새 얘기해도 그때 사고 친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사고 수습조였어요. 사고 수습조였어. 그런 경험들 속에서 나름대로 북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거죠. 아 여기는 이런 나라구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가 아 저 사람들은 이런 걸 존중해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됐죠. 예. 아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뭐 책도 막 많이 내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북교류 사고집 해갖고 그것만 모아서 책 내면 재밌겠네요. 근데요 남쪽 사람들이 너무나 사고를 많이 쳐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딘가 살아 있잖아요. 날 잡아 먹으려고 할 거야. 단 모르지만 책 읽다 보면 아, 이 사고 아니, 내 뭐 건데라고 알 수 있겠다. 실명 거론하지 말고 A 씨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명 거론 안 해도 책을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거 내가 산신 차고 이거 내가 친 사고인데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골 때리는 사고가 뭐였냐면 갑자기 이제 남쪽 아리랑 관광객이 성경책을 돌렸다는 거예요. 북에 성경책을. 성경책 못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쵸.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제일 먼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성경책 뺏으면 남쪽 난리 날 건데 그런 이제 못 들어오게 보관시키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걸 압수했다 이러면 난리 날 건데라는 걱정이 우선 들었고 두 번째로는 성경책 되게 두껍잖아요. 거의 이만하잖아요. 예, 그거를 몇백 장을 어떻게 돌렸다는 거 몇백 권을 내가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책 좀 보자. 그래서 봤더니 유인물이야. 성경책이 그러니까 아니야. 옛날에 유인물. 파수대 같은 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 되는 파수대 같은 건데 그런 유인물인데 거기 첫 장을 딱 열면 교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말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가 아니고 그쵸. 종교를 빙자한 반지의 유인물을 뿌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종교를 빙자해서 뿌린 거고 북쪽 사람들은 그게 다 성경책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아 이래서 몇백 장 돌리는 게 가능했구나. 근데 그 사람을 잡아내는 건 남북 관계에 문제가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북에 가서 반체제 활동을 한 거니까 감옥에 가야 되는데 네. 그 말이랑 깨져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저한테 범인이 누구인지 안 중요하고 이거 더 이상 못 돌리게 하라. 이제 범인보다는 뭐 돌리지 못하게 말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그게 남쪽에 북쪽 평양 시민들한테 들어가면 난리가 나요. 우리가 통일 인사인 줄 알고 북에서 환영해 줬는데. 우리 거기 갔다는 것만으로도 통일 일꾼인 줄 알아요 북에서는. 그런데 웬 반체제 이거 타도하러 들어온 사람들로 전변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변 안전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우리가 사무실에 한 6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를 나눠갖고 명단을 쭉 보니까 교회 쪽 관련 인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밀착 마크를 했어요. 화장지까지 쫓아왔어요. 아는 척도 못하고 쫓아만 가는 거야. 딴짓 못하게. 네. 근데 그 다음에 사고가 안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 정말 이 사고 수습 대책조는 너무 할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유영호 대표님께 왈가이북의 팩트 체크를 표방하잖아요. 하나 하자면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그 유인물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연 그런지? 글쎄 종교의 자유가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와 같아야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제가 미국에도 몇 번 가봤지만 미국에 가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달쯤 머물렀을 때 한 달 내내 난 거기 교회가 있다는 생각을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난다고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밤 되면 이렇게 어디 뒷산에 올라가서 뭐 완전 공동묘지처럼 온통 십자가 아니에요. 에? 그런 동네에 사시는가 보다. 아니 그렇듯이 이게 거기서는 별 티가 안 나더라고. 근데 여기 사람들이 북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마치 그러니까 여기와 같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뭐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고 거기 나름대로의 종교 방식이 있는 건데 꼭 우리와 같아야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 활동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처럼 거리에서 절대 못 해요. 그렇죠. 예.
그 절대 못하고 그런 자유가 없을 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너무 심하잖아. 길거리 가다 보면 길거리에 나 너무 귀가 아프거든요. TV다니잖아요. 예수천국 아, 고신 지옥 되고 다니고 안 가면 그러잖아요. 저주 받으라 뭐 이런 거 네. 너무 기분 나쁘거든요. 저런 사람들 틀어막는 종교를 활동을 좀 이렇게 규제시키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북에 그런 거리 포기 자유가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종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뭐 가족- 미국에 제가 뭐 아까 한 달쯤 한 1년 머물렀었거든요. 한번 제일 길게 머문 거는 여러 번 갔는데 그중에 한 번은 1년 정도인데 모르겠어요. 내가 특별히 그걸 피한 거라도 거리 포교하는 건 거기서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 뭐 자유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러겠죠. 문화라는 거죠. 그냥 그리고 북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종교 신자가 있어야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저희도 학생들하고 그 통일 얘기할 때 학생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종교 자유 없다 그러면 그런 설명도 하고 또 최근에 봤던 자료 중에 그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거잖아요. 전 세계 이런 케이스가 거의 드물다면서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일본이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제 내거든요. 다음 중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닌 나라는 어딜까요? 그러면 문제가 북한 있고 중국 있고 일본 있고 인도네시아 있으면 애들이 다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종교일 것이다, 그러니까 휴일일 것이다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아니라고 그럼 애들이 되게 놀라거든요. 일본은 불교가 셉니다. 그러니까요. 예, 기독교 예. 인구가 한 1%밖에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진 보면 너무 저는 놀라운 게 저는 북을 한 번도 못 가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 이게 6.15 공동선언 이후에 2007년까지 남북의 교류가 정말 활발했잖아요. 사진 보면 뭐 농민도 가고 노동자도 가고 많이 갔는데 요즘 학생들에게 옛날 사진 보여주면 어른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그렇고 저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저게 실제로 했던 거예요? 라는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근데 두 분께서는 어쨌든 북을 많이 가셨고 또 김희경 대표님께서는 북의 교류 협력을 정말 많이 했으니까 그때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화면을 조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노동자들 양대노총, 그러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북에 이제 그 아스팔트 피치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백두산 관광을 가야겠는데 노동자들이 삼지연공항이 이제 도로가 안 닦여져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제 저희 단체가 그때 내가 이제 진보적인 단체로는 처음으로 대북지원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직접 갈 수 있도록 다 다리를 놔줬기 때문에 저희 단체 이름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전부 다 하고 모금은 이제 각 대중단체에서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노동자들이 보낸 건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되게 좋아지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아시잖아요. 감기약 타민플루도 이번에 못 들어갔다는 거 작년에 네, 알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이 막아서 근데 저 때만 해도 아스팔트 뭐 이런 웬만한 거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런 거고 옆에는 이제 평양 그 거리 관광용 페인트 보내는 거 이런 거였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일 감동적으로 했던 행사인데 지금은 북에 비닐이 모자라지 않아요. 이게 석탄으로 공업이 많이 발전을 해갖고 자체 생산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비닐방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랑 저희들이 해마다 이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건 개성에서 인도인 수식하는 거고 뒤에 트럭들 그런 장면들 그리고 제가 장공장 지어주는 장면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제일 가슴께 막 감동하고 싶었던 행사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청년 학생 대회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6.15도 금강산에서요? 예? 금강산에서 하신 금강산에서 건가요? 한 거죠. 아. 근데 그게 6.15 청년학생본부는 6.15 차원에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로 하기가 좀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6.15랑 같이 하자고 물론 말은 하지만 그럼 6.15는 우리가 주도해야지 너네가 스케줄을 짤 수는 없잖아. 이런 말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갖고 교수 학생 청년 한마당으로 하면 이제 통일부에서 볼 때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라 교수들이 보호자로 가는 거니까 안심이 되고 우리도 이제 청년들끼리 뭐 왜 결의 하나가 저런 걸 하냐 뭐 이런 이제 욕을 좀 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옆에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교수님들이 우리나라 되게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보호자로 네. 따라갔고 그때 북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청년학생 대회라고 써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네 북에서 현수막 잘았으면 잘해요. 근데 왜 교수학생 한마당이라는 걸 한테 보집하냐고. 교수님들은 학생 대회 보호자로 왔다고 해야 좋아하시지.
그렇지 않겠냐 물어보는 거에서 내가 아니라고 우리 교수님은 학생들의 스승보다는 내가 교류하고 싶다는 게 강하신 분들이라서 반드시 공동 주체로 넣어줘야지 좋아하신다고 이제 그런 이씨름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래서 되게 다양한 행사들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 학생들에게 통일의 꿈을 좀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는 거는 부산시에서 했던 김일성 종합대학에 이제 항생제 공장 지어준 거랄지 이거는 울산시에서 했던 이제 그 국수 공장 있잖아요. 북에 지금은 되게 많던데 100% 옥수수 공장 있잖아요. 옥수수 국수 이걸 잘 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술과 이걸 같이 해줬던 기억이 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되게 유명했던 빵 공장 그다음에 엊그저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콩우유 주지 말고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우유를 주라고 했던데 그때는 우리가 그 유치원마다 콩우유 기계 넣어주고 재료 넣어주는 이런 사업했던 거 이거는 이제 드디어 교수님들을 모시고 가서 평양양학도에서 교수들의 좌담회 그래서 김책공업대학교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님들 나오시고 우리 쪽 가서 교수님들끼리 자유로운 토론회 이런 제가 이제 이런 행사를 중시했던 이유는 교수님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시니까 저같이 할 말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만들어 드리면 교수님들도 이제 좀 통일에 더 우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행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저 행사는 이제 제가 한번 갈 때 방북비가 몇백만 원씩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북에 제일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이 북을 찍어서 갖고 오는 것. 그래서 이렇게 5부작 시리즈를 비디오로 만들어서 판매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네. 뭐 사람이 천국이다, 뭐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위의 장면은 이설주가 왔던 행사인데 저희가 인천 시립대예요. 네. 그때 북에서 그 금성학생 학생들이 몇백 명 왔어요. 저희들 응원해주러 그때 인천에서 열렸던 인천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그때 육상대회였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그 우리 남쪽 학생들이랑 춤추고 노는 장면.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감격해서 많이 울었어요.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 애들이 저렇게 춤을 추고 노는구나 이런 거. 근데 아래는 또 이제 아까 그 장공장 지어준 데가 안성시인데 안성시가 안성시립 관현악단처럼 그 바우덕이 풍물패가 되게 유명해요. 안성이요? 네. 네. 그래서 바우덕이 풍물패를 평양 공연을 시켜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방산에 가서 한 겨울임에도 풍물 치고 노는 것 이런 것들을 다양한 행사를 연결을 시켜서 실제로 이렇게 북의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를 많이 했던 거 그게 저희들이 했던 교류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북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 저런 사회문화 교류나 사회문화를 좀 배우면 좋겠는데 다 북하면 다 정치로만 다 접근하잖아요. 강의만 들어도 다 무슨 교수님이 오셔갖고 뭐 북의 정치는 이렇고 뭐 체제는 이렇고 막 이런 강의만 듣다 보면 아니 내가 미국을 가더라도 미국이나 뭐 일본 가더라도 그 나라의 정치를 이해하고 그 나라에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나라가 이 나라는 이게 맛있구나, 이 나라는 이게 좋구나, 이게 관광이 있구나 이거를 보고 가는데 분단에 정말? 살면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일단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 제가 두 분의 쓴 책을 한 권씩을 제가 다 봤어요. 네. 그 우리는 통일 세대 그리고 그 파주 기행 관련 책 있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책 두 권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그 책에서도 북의 물론 체제 이런 얘기도 하지만 보통은 북의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왈가왈부도 그렇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북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북을 이해할 때.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단순해요. 그러니까 직접 가는 게 제일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어쨌든 그걸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저는 그러죠. 이제 외부 북바로 알기로는 가보는 게 최고다. 난 가서 설사 이 사람이 북을 부정적으로 봐도 가는 게 무조건 최고인 거고 직접 보는 그 다 느끼는 게 있는 거니까 어떤 그러니까 가서 보는 것이 최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속에서는 지금같이 어려운 속에서는 그 북의 문학 작품들을 보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일반 생활에서 아까 그 소설이든 영화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은데 그것에 또 한계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북에 대해서 어쨌든 반공교육 속에서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미리 그려놓고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영화를 같은 걸 이렇게 소설 같은 거, 영화 같은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에이 소설이니까, 영화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영화지만은 이 남쪽과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목적, 이유, 존재 이유가 다르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이, 영화니까 저렇지. 저게 현실로 가능하겠냐 이래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래서 저도 이제 세상이 많이 그거에 갖고 변해 갖고 과학기술적으로 유튜브 속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 이야기라는 거는 강선 땅에 18살짜리 처녀가 쉽게 말하면 미혼녀가 아이 7명을 데려다 키운 거를 영화로 만든 것이 그렇게 있다 그러듯이, 근데 그거를 영화로 보여주면 에이, 저건 영화니까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그거를 굳이 여기로 비유하자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시사 다큐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인물을 나와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참 세상이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쪽 영화 같은 게 유튜브에 다 있듯이 북에서 그런 편집 소개물들 그런 것들도 다 유튜브 속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활의 모습들을 직접 가는 게 좋지만 그게 불가능한 속에서는 그런 방식이 북을 알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편한 방법이고, 굳이 뭐 이렇게 학술적인 뭐 주체 사상에 대해 이런 책 읽고 추상적인 이러면은 자, 어차피 관념이라는 상당히 고도로 추상화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네,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요새 이제 주로 통일교육을 다니면서 제일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분단 체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분단 체제가 뭐냐? 저는 뭐 어쩌고 정치 군사적으로 그 아줌마라서 그런 거 잘 모르고요. 뭘 얘기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분단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어떤 그림을 찾아오라 그러면 전부 이산가족 상봉 찾아오잖아요. 다른 건 못 찾아요. 그냥 오로지 이산가족이면 모를까, 그런 분단의 아픔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본 분단의 그 이산가족 상봉 장면 중에 그 아들하고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껴안고 막 우는데 옆에 치마 저고리 입은 젊은 여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실향민이고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 엄마가 이제 북에 남아 있었던 거야, 부인이. 근데 이 임신해 있던 걸 남편이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분단 60년 70년 만에 만났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된 거를 처음 알았던 거야. 아버지였다는 거를.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단순히 부인하고 붙었잖아요. 이렇게 딸은 막 너무 반갑고 막 그 오열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표정이 나갔어요. 그럴 수밖에 자기가 아버지인데 그렇겠죠. 아버지였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한평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내가 그래서 교육할 때 그런 얘기해요. 이게 분단의 아픔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픈 고통 속에 살면서 느끼기조차 못한 게 분단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단에 대해서 느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반도 국가라고 하는데 무슨 놈의 반도 국가냐? 이게 섬이지. 당연하죠.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유럽의 국경을 가면 그냥 국경 사이로 사람들이 산책을 다니는데, 네. 그리고 멕시코, 미국도 지금은 좀 다르지만 배드민턴을 하고 서로 이렇게 네, 저도 그 사진 봤어요. 국경을 사이로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철조망이 있고 뭐 리본 그 자기 아픔을 달아놓은 거 너무 많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 왜 우리는 통일열차를 탈 수 없냐? 왜 우리는 금강산을 못 가냐? 이렇게 왜라고 생각하는 감수성을 키우지 않으면, 예를 들어 북에 대해서 영화를 볼 리도 없고, 맞습니다. 볼 리도 네. 없고, 요새 뭐 그냥 하도 골치 아프니까 뭐 연합제가 낫지 않냐, 뭐 이런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에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로막는 현재 문제에 대해서 자기 문제로 느끼게 만드는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통일교육의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 그 분단이 아이들한테 불편함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네.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은 눈뜬 사람의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는 당연하죠. 거죠. 그런 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말씀대로 분단이 어떤 너희들에게 불편함이 있는지, 남학생들은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부터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남학생들은 군대 얘기를 초1 아이들이 분단돼서 우리가 군대 가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못 느끼는 아이들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뭐 해외여행 가고 기차 못 가는 거 그런 것도 아이들에게 저희도 얘기도 해주기도 하는데 분단을 조금 더 아이들이 피부로 이산가족은 학생들을 만나면은 슬프지만 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요즘 아이들은 그 내가 느껴야지만 더 받아들이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분단의 아픔 혹은 요즘에 분단 폭력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그래야 되는데 북쪽 그 아이들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걔들은 분단이나 통일에 대한 지향이 대단한 거는 뭐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그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7, 8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진 않았는데 특히 90년대 이제 그 IMF 겪고 신자유주의 체제로 급속히 몰입되면서 완전히 파편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의식이나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사라진 거고 좀 전에 이제 뭐 그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국경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관광 가는 코스가 판문점이에요. 그렇게 군인이 총 들고 서 있고 철책이 있고 이런 거 자기들은 본 적이 없거든. 자기네 나라에서는. 예. 그러니까 신기한 건데 우리는 그냥 애시당초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것이 잘못됐고 극복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를 교육시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의식이 참 이중적인데요. 제가 되게 이제 제가 모시고 갔다 온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개성을 가서 북을 만나 실무협의 같은 거 하면 저보다 더 잘 떠들어요. 같이 웃고 떠들고 막 너무 자연스럽게 놀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고 와갖고 딱 남쪽 CIQ로 넘어오자마자 살았다 이래요. 죽으러 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처럼. 그래서 사실은 마누라가 어제 뭐 그치 돈도 좋지만 이렇게 협력 사업하러 갔는데 거기 죽음을 무릅쓰고 뭐 하려 가냐 하고 막 말리는 걸 겨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북쪽을 만났을 때 얘기한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남쪽에서 살았다가 진짜일까요? 저는 두 개가 다 진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의식이라는 거는 이때 공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그런 분위기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자기 의식이 바뀌어요.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 애들이 보면 남북관계 막 좋으면 청소년들도 되게 좋아져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래요. 남북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느껴요. 애들도 되게 영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애들이 말하는 거 갖고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꿋꿋하게 통일교육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도 네. 예를 들면 2018년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쪽 삼지연 악단 오고 막 분위기 그럼 순식간에 다 빨려 들어가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민족애라 그래야 되나 통일 지향적인 이거는 아주 내재돼 있어요. 그것이 단지 지금 뭐 분위기나 이런 속에서 표출되지 않을 뿐이지. 예. 그리고 이제 보수 기독교 목사님들 제가 북민협의라는 대북지원단체 협의회 거기 가서 회의를 하면 큰 교회들 목사님들 네. 그게 큰 지원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대북 지원을 열심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뭐 말로는 뭐 선교하러 간다고 하지만 북에 가서 무슨 선교를 해요? 그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해요. 왜요? 가고 싶으니까. 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은 다 방고 입으로 막 북한 욕하면서 왜 그렇게 못 가서 난리를 치는데 네. 그래서 우리 국가보험 체제라는 게요. 다 의식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솔직하게 말하지 않게 만드는 거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그러니까요. 주제가 좀 너무 많이 벗어났는데 다시 교류나 영화로 다시 또 돌아와서요. 그 김미경 대표님 그 많은 교류를 갔잖아요. 그 중에 진짜 너무 좋았던 거 순간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베스트 원. 뭐 처음에 여기서 금강산 말씀하셨던데 저게 이제 저희가 이제 2006년도인가 진행했던 1만 2천 금강산 지킴이 발대식 사진이에요. 네. 그때도 이제 북이 이제 핵실험인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금강산 관광으로 북이 핵실험한다고
그래서 이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자 그랬을 때 현정은 네. 회장이 좀 멋있는 말을 했어요. 최후의 한 사람이 남아도 나는 금강산을 지키겠다. 오. 그런 이제 멋있는 말을 해서 저희들이 그 말에 딱 필요하다고 그때 이제 저희가 1만 2천 명을 1만 2천 봉이잖아요. 네. 그래서 1만 2천 병을 보내자.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이제 뜻이구나. 했던 금강산에서의 행사들이고 그때 전농이 제일 멋있었어요. 전농 대대를 저기서 했거든요. 대의원 대회를. 근데 네. 그거보다는 제일 제가 감동 깊은 사진은 이제 이거 역시 아까 이제 유 대표님도 말씀하신 이 알이랑 이거였죠.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이게 다 10만 뭐 명이 한 사람처럼 네. 움직이는 건데 아리랑이라는 저 글자 뒤에 저거는 이게 학생들이 마스 게임이에요. 그쵸. 카드 섹션 하는 카드 거잖아요. 섹션이죠. 근데 이게 수시로 뭐 되게 화려하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공연 뭐 주제별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가장 주제를 쭉 보여드리는 뒤에 마스 게임이 있고 앞에 공연들. 근데 이게 1,000명이 그러니까 10만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 웅장한 스펙트럼과 예술성에 이제 되게 충격적이에요. 오로지 세상에서 북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근데 네. 여기에 이제 북이 처음으로 남쪽 관광을 열었어요. 이때는 이제 협력 사업에서 공을 세운 자들만 초청장을 줬는데 이때는 이제 한 달 동안 오고 싶다는 사람은 신원소에서 걸리지 않으면 다 이제 오는 그래서 하루에 이제 비행기가 남쪽에 3대가 떴어요. 아, 하루에 3대요? 하루에 3대 아, 지금 직항이니까 상상도 못할 저희 정도인데. 비행기 네. 그다음에 다른 지원 단체들이 모여서 비행기 한 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평화자동차 이쪽에서 하는 있잖아요. 아, 그 통일교에서 했던 그쪽에서 하는 평화자동차. 그 비행기 네. 3대가 평양을 이렇게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이 갔다가 그 전날 들어온 사람들을 태우고 와야 되는 거니까 네. 하루에 거의 1,500명, 2,000명이 들어가는 있잖아요. 네. 이런 행사를 했던 거고 이때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그때 이때만 해도 북이 되게 어려운 2005년 이제 이때니까 네네네. 사람들이 인도 지원을 가면 북이 어려운 것만 보고 와요. 안 보여주려고 아무리 해도 그쵸. 어려운 걸 보고 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북의 좋은 점이 뭔지를 보고 오게 되는 거야. 이 뭐야 그 북의 어떤 사람들의 기세와 집단성. 네. 물론 이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아서서 저 인권 문제 이런 사람들도 맞아요. 되게 많지만 어쨌든 기세에는 다 놀라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단결되어 있는가는 느껴요. 욕을 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북의 실체를 사람들한테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000명이 들어오면 1,000가지 사고를 치는 그게 이제 이게 저때 기간이었고 제가 평생을 나는 이제 이게 죽을 때까지 그래 나 한 가지 좋은 일을 한 게 있다면 저 아리랑 행사를 주관했던 거 그게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럼 아리랑 공연을 거의 네. 매일 보셨던 거예요? 매일? 예, 그 한 달 있을 그러니까 동안 제가 이제 있을 동안? 남쪽의 상황실 전체 책임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매일 가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호하고 나올 때도 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 그 전부 다 그 뭐야 행사 있잖아요. 스케줄 전부 정리해주고 네. 그다음 신혼조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죠. 예,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아,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저 아리랑 네. 공연을 봤었는데 아, 보셨구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더니 뭐 누구는 돌아서 인권 문제 얘기한다 그렇지 참 재밌었던 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쪽에 있는 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당시 한 50대 중후반 이분은 와 너무 멋있다. 그리고 와 우리 민족이 저런 걸 해낸다는 거에 너무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네네. 대단하다. 한쪽에 있는데 또 똑같은 같이 간 사람이에요. 같이 옆에는 아휴 저 애들 공부는 안 시키고 저 그걸 왜 그러냐면 저 뒤에 카드 섹션 저게 2만 명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2만 명이 학생들이잖아요. 평양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부족하면 이제 지방 학생들 와서 채운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 듣니 저 애들 공부는 안 시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거 이제 그 영화 있잖아요. 그 푸른 눈의 평양 시민 내지는 그 뭐야 그 어떤 현선이 나라인가? 나오는 그 영화도. 어떤 평양 네. 어떤 나라일 거예요, 영화 나라 제목이. 그런 어떤 거 나라.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 실제로 알게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에서 이 하드 세션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려면 거기 참여하는 아이들한테 너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각자 생각하고 그죠. 누구는 와 멋있다, 누구는 저거 인권 침해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만 명, 10만 명을 맨날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조별로 네, 그렇죠. 자기 맡은 분야만 하는 거잖아.
저거가 저것만 저희가 설명해 이제 주세요. 명단 들어온 거 갖고 신원 조회한 거 되니 안 되니 그 명단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아래는 그때 저희 같이 상주했던 상황실 식구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그때 우리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통일운동하러 그 1,000명이 2,000명이 들어온 줄 알고, 왜냐면 우리가 단일기를 다 들고 들어갔거든. 통일기.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한반도기 그거 보고 같이 환영해 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네. 그 요즘 사람들은 한반도기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단일기가 맞는 거죠? 단일기가 그죠? 맞는 단일기가 겁니다. 정식 명칭인 네. 거죠? 그죠? 북에서는 통일기라 그러고요, 남쪽에서는 한반도기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무난하게 단일기라고 말하면 명확한 명칭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단일기란 말보다 일단 어쨌든 간에 통일기라는 말이 저는 예.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네, 이제 다시 이제 유영호 대표님 영화 이야기로 좀 넘어와가지고요. 다 뭐 가끔 남북의 창이나 이런 데도 보면 북 영화 다 뭐 정치적 영화다 막 이런 거 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말씀대로 북은 정치적 영화가 아니라 실제 주인공을 모델로 약간 조금 각색을 해서 그들의 삶과 혹은 교양을 할 수 있는 영화들이 어느 뭐 그런 영화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혹시 봤던 근데 영화, 그거를 뭐 여기처럼 설명하기 힘들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단 한 편도 정치적이지 않은 영화가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네. 우리를 이제 정치 이래 버리면 남쪽에서 갖고 있는 정치가 여기 남쪽 정치 개념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 것인데,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은 행복의 수레바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네. 이건 전업주부 여자가 7년 동안 아주 유능한 건축 기사였는데 7년 동안 이제 전업주부로 살다가 다시 이제 복귀라 그러나 복귀하는 그 과정을 그리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래, 여기서도 흔히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남쪽 이야기는 경력 단절 여성. 네, 경력 단절 여성이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북쪽 영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민교양물이고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거긴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다녔던 직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처럼 뭐 입사해서 이 지원서 쓰고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자기가 예전에 자기 밑에 있었던 친구는 자기 위에 계속 일을 했으니까 7년이 지났으니까요. 네, 그런 거고, 어쨌든 자기가 경력 단절된 것이 인간은 여성도,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행복의 수레바퀴. 수레바퀴는 바퀴 두 개가 양쪽에서 굴러가야지 수레가 굴러갈 수 있듯이 한 가정도 이 남녀가 같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사회적, 꼭 여기 개념의 돈 버는 그 개념 문제가 아니라 집단 속에서 같이 일하는 것이 행복한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속에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같이 책임져나 같이 어울려서 행복의 수레바퀴, 뭐 거기서 흔히 쓰는 혁명의 수레바퀴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 예를 들면 여기처럼 뭐 어떤 남녀의 사랑 문제만 탁 집어서 그런 영화들은 없어요. 쉬운 말로 거의 그런 영화들은 없고, 굳이 남녀의 사랑 뭐 조금 비율이라 그러나 비중이 약간 그거 하다 그러면 뭐 우리는 묘양산에서 다시 만났다나 자매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역시 그 북쪽에서의 남녀의 사랑 문화도 이렇게 다 그런 식이에요. 이 둘이 다 자기가 그 속한 단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그런 것에 서로가 호감을 느끼고 이러면서 이렇게 짝져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컨셉이고, 그러니까 딱 남녀만 딱 만나는 이런 식의 영화는 없어요. 거기는 그냥 생활 속의 그런 거고. 예. 그러니까 영화 장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뭐 우리는 뭐 멜로 액션, 뭐 코믹 뭐 이런 게 있는데, 북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첩보물 같은 건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냥 일상 생활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나쁜 건가라는 항상 생각은 들어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게, 여기서 이제 정치가와 이렇게 정치적인, 예를 들면은 그러죠. 우리 만나면 맨날 정치 얘기, 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자 하는데, 그런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어쨌든 정치를 벗어날 수는 없는 당연하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때 순수문학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순수문학이라 그래야 되나, 문학 지상주의, 그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인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현실들 일반 당시 그 일제 시기대의 일반 국민들, 인민들은 쉬운 말로 그 나라의 국권을 빼앗겨서 일제 치하에 살고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서 뭐 문학에서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빼고 순수한 자연사랑, 남녀사랑만 얘기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문학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인 거라는 거죠, 사실은. 예. 네. 그리고 혹시 또 영화 얘기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하나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권하고나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요. 일상적인 모습들을 보고 싶다는 게 가장 흔한 거고 그래서 그냥 제가 좀 권하고 싶은 영화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로 일상적인 영화로는 따뜻한 우리 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따뜻한 우리 집. 따뜻한 우리 집. 제목부터 좀 따뜻한 것 같네요. 한 4, 50분씩 되는 그게 5부작인가 4부작인가 요즘 될 거예요. 4, 50분 영화인데 되는데. 5부작짜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쪽은 또 영화가 틀려요. 그 잠깐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드라마든 뭐 이렇게 드라마가 이거 처음에 뭐든지 기획을 하죠. 이건 20부까지 간다. 뭐 이렇게 30부까지 간다는데 이게 인기를 엄청 끌어요. 제가 유명 드라마 작가랑 무척 가까워서 잘 알거든요. 인기를 끌어 그럼 야 이거 50부작이었는데 60부, 70부 끌으라고 맞아요. 해요. 연장으로 가잖아요. 막 하는데 거긴 그러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지? 딱 할 얘기가 이건 3부작이 필요하다, 5부작이 필요하다. 그럼 그냥 그렇게 만드는 식이에요. 딱 그렇게 만들고 영화도 마찬가지.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북한에서 영화 제일 긴 영화는 20부작이에요. 영화가 만든 게 20부작이 있어요? 20부작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가 내가 눈에 이건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예를 들면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하고 회전율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을 크게 넘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1회, 2회, 3회 하루에 몇 번을 돌려야지 수익률을 구는데 북쪽은 영화 편수도 그럴 뿐만 아니라 피바다 같은 영화는 4시간이나 돼요. 한 편인데 4시간이에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혹시 그 퀸 나오는 영화 그 뭐지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그 영화 보면은 프레드 머큐리가 그러잖아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노래가 6분인가? 네. 그 레코드사에서 4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자르라는 걸 프레드 머큐리가 우겨갖고 6분으로 했는데도 대박이 난 그거를 영화로 만든 거 아닙니까? 북쪽 노래는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니까 3분 30초가 넘어갈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9분인가 그래요. 노래 6분이 아니라 노래 한 곡이 9분이에요. 네. 남쪽에서는 안 듣겠네요. 보통 우리는 3분 30초에 적응되기 때문에 단숨에라는 노래 같은 경우는 노래 가사가 단숨에라는 제목밖에 없어요. 네. 딱 하루 노래 몇 분 동안 단숨에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 네. 어느 게 지금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뭐 영화 다시 영화로 편수 얘기하는 돌아가서. 건데 따뜻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제대 군인이죠. 이제 군인이 제대해 갖고 와서 암흑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다 암흑인데 평양 시내가 유일하게 밤 늦은 밤에도 불이 켜 있는 곳이 있었어요. 평양산원. 평양산원. 평양산원역에서 이제 평양 그 전에 그런 긴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양산원의 이야기예요. 평양산원의 남자 의사. 남자 의사. 그래서 보면 북쪽의 의사는 저렇게 생활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기서 여자 의사하고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는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그 생활적인 그런 모습이나 그것도 참 좋고 불길이라는 뭐 여기 표현대로 하면 드라마죠. 드라마인데 그거 7부작인데 불길이라는 것도 참 그들이 생활 속에서 불길은 그 거의 대부분 제가 말한 거 다 고난의 행군 시절의 배경인데 네. 그 처녀 지배인 미혼 지배인이 그 애딸린 노동자와 사랑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물론 북쪽 영화는 그런 사랑이 주선이 아닌 거고 그렇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헌신적인 그런 모습에 서로 호감을 갖고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화들이 이제 북쪽
그 생활이나 이런 것들 보기에는 좀 괜찮을 거예요. 혹시 제가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북쪽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씀이 다 최근은 조금 확실히 오래된 것 그런 것 같아서. 같아요. 김정일 위원장하고 김정일, 김정은 이 예, 예. 관심사가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시대 영화. 김정일 위원 때는 문학예술 쪽이 상당히 발달이라 그래야 되나 많은데 김정은 위원장 오면서는 과학을 중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창작되는 게 상대적으로 그 전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 제가 네. 좀 알아서 한마디 네네네. 거들자면 얼마 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문화예술들 가들에게 상을 쭉 줬어요. 그러면서 또 엄청 이제 말씀을 이렇게 거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문화예술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예, 죽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어딘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네네. 나는데 문화예술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뭔가 맨날 옛날 복고적인 거 항일 무장 투쟁 때랄지 그 고난의 어려워 행군이나. 천리마 행군 때랄지 이런 것만 나오고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는 영화 예술이나 문학 작품이 없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건의료 갖고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북의 보건의료가 이렇게 후지다고. 네.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혁신이 됐거든요. 근데 이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예술가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삶의 리얼리티를 반영하는 거 이렇게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거라면 지금의 어떤 북의 어떤 이렇게 혁신을 해가려는 방향과 조류 이런 것들이 더 절절하게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삶 속에서 먼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예술가들이 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지금 한참 이제 북이 또 다른 뭘 하겠다고 하니까 네네네. 이제 앞으로 좀 기대되는 바인 거죠. 네네. 지금은 상당히 열악한 건 맞습니다. 아 지금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 넘어오면서 영화들이 그 김정일 위원장 때보다는 많이 안 나온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편수 자체는 편수가.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가 않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정확히는 사실 모르겠고 그쵸. 그냥 추정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예. 제가 한 가지 더 그 아까 얘기 보완으로 말씀을 드릴 건 단숨에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북의 그 공연을 하면요 돈돌라리 그 민속무용을 제일 먼저 보여줘요. 네네. 그 나는 돈돌라리가 무슨 뜻인지 돈 달라는 말이야 뭐야 이런 게 그게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북청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북의 대표적인 미용인데요. 네. 돈돌라리가 동이트네라는 은어예요. 아 동이트네. 그게 이게 돈돌라리 이거 돈돌라리로 끝나요. 처음부터 단숨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속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돈돌라리라는 건 일제시대 때 그때 천도교 있잖아요. 네네네. 천도교 이 사람들이 그때 함께 이렇게 북이랑 같이 항일 무장 투쟁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너무 삶이 절망스러우니까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돈돌라리라는 말을 부르면서 이렇게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모르잖아요. 돈 달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돌라리 동이트네 우리가 조선의 희망을 동이트네 가져라. 이런 말인 거죠. 그런 게 그 사람들 사이에 암호처럼 네.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돈돌라리라는 저 노래가 민요풍이거든요. 돈돌라리요 이러는 건데 아까도 말씀한 이것도 한 7분 되든가. 그래요. 그 말밖에 안 해요. 돈돌라리오밖에 안 해요. 근데 노래가 되게 흥겹다 그래야 되나? 되게 요즘 남쪽 용어로는 그런 거를 후크송이라 그러거든요. 네. 뒤에 계속 똑같이 따라하는 거 같은 나오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원조가 여기 있었네요. 북에 있었네요. 네. 그러면 북의 영화 말고 혹시 뭐 드라마나 제가 찾아보니까 북에 뭐 드라마도 많이 만들고 그러잖아요. 뭐 미니 드라마 만들죠. 이런 거 같은 것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드라마 근데 여기하고 많이 달라요. 네.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그러니까 표현 자체도 드라마란 표현은 꼭 외래 때문은 아닌 것 같고 텔레비전 연속극이라고 하고 맨날에 다 연속극이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연속극 그 나는 정확히 구분은 못 하겠어요. 텔레비전 연속.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극, 텔레비전 예술 영화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영화관에서 영화, 예술 영화, 텔레비전 연속극, 텔레비전 예술 영화, 텔레비전 실화극인가 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나눠져요. 근데 용어가 생소하다. 네. 근데 그냥 보기에는 우리는 드라마와 영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훨씬 물론 이제 스케일이나 이런 거는 영화가 더 크죠. 크긴 그건 크지만은 그 내용만 놓고 보면은 크게 드라마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냥
통으로 그냥 우리는 그냥 북한 영화라는 표현을 쓰죠. 북한 영화 그래서 연기고 그렇게 북한 영화 하셨구나. 거기엔 다 드라마도 포함되고 그러는데 네. 드라마가 상대적으로 여기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도 맨날 북한 영화 전문가라서 갖고 아 영화만 보셨나 했더만 이게 그냥 드라마랑 이런 거를 합쳐서 부르는 텔레비전 거군요. 드라마 영화 뭐 마찬가지인데 또 재밌는 게 북쪽 영화 아까 뭐 정치적이지 않은 거 없냐 이런데 그러니까 역사물들이죠. 예를 들면 뭐 심청전, 네. 춘향전, 네. 임꺽정 그다음 뭐 그런 것들 하랑과 진장군 그다음 심사임당 네. 또 뭐 있나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식의 여기서 쉽게 말하면 분단 이전에 있었던 네네네. 역사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꾸로 남쪽의 춘향전 뭐 흥부전 뭐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이건 당연히 이게 남쪽에서 만들었게 북쪽에서 만들었게 그러면 당연히 이건 남쪽 영화라는 거 다 알아요. 춘향 우린 현대에 맞게 각색을 해서 약간 네. 상품이라고 눈에 얘기해요. 그런데 북쪽은 그러지가 않아요. 남북 말 안 하면 극단적으로 그냥 춘향전이네 원전에 가까워요. 원래 그게 다 고대 소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그 춘향전, 뭐 임꺽정전, 뭐 이런 것들 그 사극들을 북쪽으로 이게 북쪽 영화인지 모르신다니까 그냥 그냥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아, 네. 거기는 특히 뭐 수령님 얘기도 안 나오지. 그렇죠, 거기서는. 옛날 거니까. 네, 그러니까 고을에 전혀. 수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시령 말고 그 저도 뭐지 인터넷에 짤방 이런 걸로 본 게 있는데 그쪽 그렇게 북쪽의 영화에서 뭐 춘향전이나 이런 조선시대나 이런 영화를 할 때 거기 쓰는 말투 배우들이 북쪽 사투리라고 하는 걸 안 쓰고 서울말 이런 걸만 쓰는 걸로 본 것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거. 서울말이라 딱, 그래야 딱 되나? 들어도 아 이거는 우리가 딱 들으면 아 저건 북쪽 말이다라고 아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티가 잘 안 난다고 그것도 본 것 같아요. 북쪽 영화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방 사투리들이 그냥 옛날 영화 아니더라도 영화 네. 속에서 지방 사투리들이 그렇게 안 나와요. 문화어 이래 갖고 평양 네. 문화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으면 뭐 못 알아들을 말은 거의 없죠. 그쵸, 예. 그쵸. 거의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북한 말이라는 게 탈북민들이 다 저쪽 함경북도나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출신이어서 사투리를 마치 여기는 마치 그쵸, 우리가 북한 북한 말인 줄 사람들은 다 알- 그렇게 예. 쓰는지 알게 그러니까요. 표준어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통. 예.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남북 관계에 쓴데다 관한 이런 거. 그러니까요. 안 그렇게 말 안 해요. 예.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다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접할 수 있는 북쪽이 뭐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말라고 해도 이만갑이나 이런 거. 저희 아버지도 이만갑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보시면 다 뭐 그쪽 말이 다 흔히 말 평양 문화원 줄 알고 있으니까. 이만감 네.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네. 떠오르는데 어저께 그 박한식 교수님 그 조지아대 명예교수고 박한식 교수님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쵸, 유명하신 뭐 분이시죠. 단지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카터 대통령이 그때 전쟁 직전에 미국으로 네. 갈 때 그다음에 클린턴 북한으로 갈 때 그걸 다 주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어쨌든 그분인데 어제 그분하고 줌으로 그분 뭐 강의원이라 그러나 이걸 좀 네. 재밌는 표현 써. 사랑방인가 아침 7시에 했던 걸 알고 있는데 9시인가? 네. 뭐지? 그런 표현서 북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두 집단이 소위 말하는 남쪽의 북한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북한 전문가는 진짜 몰라요. 북에서 그쵸. 내가 볼 때. 근데 탈북자들은 지금 종편 이만감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모른다기보다는 먹고 살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쓰여진 각본대로 그냥 대본대로. 그래도 자본주의에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사실 대다수 탈북자들 그 입 닫고 있는 대다수 탈북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일례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탈북자들한테 이만갑 종편에 나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반공적인 정서가 그래서 네. 일례로 어떤 일이 있으냐면 저 왈가왈부 같이 하는 홍광철 씨가 이사를 갔어요 얼마 전에. 음. 이사를 가는 건 요즘 이사침센터에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이 당연히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이삿짐 센터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탈북자들이니까 이사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왜 넘어왔냐. 그러니까 홍광철 씨가 그랬어요. 당연히 조직 생활하기 싫어서 넘어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거기서 뭐 범죄 저질렀다 이런 말은 못 하잖아. 거기서 네. 죄 저질렀다. 그냥 조직 생활 실제 그 말도 맞고 조직 생활하기 싫어서 전 넘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조카가 얘도 탈북자예요. 조카 한 30대인데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삼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자유를 찾아왔다고 이쪽에서는 자유를 찾아왔다고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여기 3만 명 넘는 많은 탈북자 여기 와서 사람들이 누구나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그거일 거 아니에요. 탈북자면 왜 넘어왔느냐 솔직히 좀 가까워지면 그거 물으려고는 뭐 이러저러서 왔다는 말보단 이 남쪽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왔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하고 그 말을 원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아주 네. 그 김희균 대표님 책 저도 한 권 갖고 두 권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한 권은 못 봤고요. 통일세대는 저도 뭐 준비하면서 좀 봤던 책인데 그 책에서는 북의 그 생활상들이 다 있잖아. 어떻게 태어나고 병원 뭐 어떻게 가고 초등학교 어떻게 다니고 소학교지 다니고 막 그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젊은 친구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부터 해서 북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거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을 이해하는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의 체제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었네. 거기 사람 사는데 지금 그게 지금은 이제 북이 사람 사는 데라는 거는 다 알잖아. 난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거는 그 체제에 자유가 있냐, 그 체제에 독재 아니냐, 이런 문제에 이렇게 동의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원리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고 거기는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장단점이 있고 자본주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절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사회주의 사람들은 이런 원리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정말 통일을 할 건지 말 건지 연방제적인 통일을 할 건지 국가연합을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안타까운 게 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욕하지 않으면 칭찬한다 이런 논쟁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법으로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점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점도 있고 네. 이러는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저는 한마디로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회주의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아는 그런 문화 네. 알려고 하는 문화 이런 게 저는 분단 체제를 극복해서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상대방을 우리가 통일을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왜곡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좀 바로 아는 것 그게 저도 많이 동의가 됩니다. 또 유영호 대표님은 이제 마지막 이제 영화 얘기를 할 건데요. 북을 바라볼 때 관점 어떤 관점으로 영화를 통해서 대표님은 어느 관점을 가졌고 그리고 이걸 듣고 있을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좀 해주세요. 김희경 이사님은 남북 교류를 통해서 북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걸 통해서 그런 경험 속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통일의식이 커지고 이렇게 올바른 북을 보는 관점이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해야 된다.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쨌든 상대는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 저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죠. 영화라는 어쨌든 이 북을 아는 경로가 다를 뿐인 거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회주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생활을 놓고 우리와 같지 않으면은 잘못됐거나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단 우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단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옳다는 게 아니라 저들은 저래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르다. 저 우리하고 다른 애라고 얘기해야 될 걸 틀린 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름을 서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란 말씀하신 사회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는 그 질이 낮다는 차치하자 이거예요. 무상주택이에요. 그렇죠. 좋은 집을 주는지 나쁜 집을 주는지 차치하고 무상주택인 거 국가가 주택을 공급해주고 의료 수준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어쨌든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네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는 남쪽 여기 우리는 그런 것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이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 월급. 그 때문에 이 월급이 자기 수입이 그 사람 생활의 100%를 좌지우지하는 그렇죠. 겁니다. 절대치죠. 아, 수입이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불로소득으로 뭐 많은 다른 소득도 있지만 어쨌든 월급 그래서 월급이라는 개념이 북에서는 이제 생활비라는 표현을 그쵸, 쓰는데 네. 사실 한 달에 똑같이 공장에 나가고 어쨌든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인데 우리는 그 표현을 월급이라고 썼고 거긴 생활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한 달 일하면 받는 돈인데 네. 그 한 달 일하고 자기 노동을 토하해서 받는 돈의 그 역할과 비중이 다른 거죠. 우리는 내가 받는 이 돈으로 우리 집세를 내야 되고 집을 산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집세를 내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고 전기세를 내야 되고 교육비를 책임져야 되고 병원비를 책임져야 되고 먹을 거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 페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 신분의 차이가 확 하늘과 땅 차이로 멀어지는 방식이지만은 거기는 기본적인 건 어쨌든 그 질 아까 질은 차차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기본적인 건 제대로 그건 비슷하게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생활비의 비중이 그렇게 큰 게 아닌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냥 그 사회는 그런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 보다 보면은 제일 황당한 장면이 우리로서는 제일 이해 못하는 장면이 뭐냐면은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 고아들 아까 말했지만 고아를 남의 부모 잃은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처음에는 야 저게 암만 영화라도 그렇지 너무 생활 속에 익숙하듯이 많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장면이냐면은 자기 집을 줘요. 집을 준다고요? 네. 집을? 예를 들면 저 결혼하려고 했는데 네. 물난리 나고 이래갖고 결혼 못하는 거에서 리당 비서가 나는 우리 아들 집에 가서 살기로 했으니까 야 집 없다고 해서 지금 큰 일을 못 치르면 되느냐? 우리 집에 들어가 살아라 하고 집을 줘요. 오. 집을 양보해 주는 거지. 또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의 교훈인가 거기에서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상부에서 쉽게 말하면 고위층이에요. 고위층이었다가 쉽게 말하면 이 과오를 보면서 네. 평명화, 그쵸, 쉬운 말로 혁명화. 숙청을 당해. 여기 네. 표현대로 숙청을 당해서 내려온 거야 지방으로.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이제 자기 반성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데 그 이당 거기서도 이상 비서였나 그 사람이 그래요. 세포 비서가 그러니까 자기네 집을 이제 짓고 있었어요. 네. 자기네 집을 짓는다고 그건 집단 사기 때 마을에서 그 농장에서 이제 이 집을 막 짓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야 우리 짓는 집을 저 사람 주자. 저 사람 지금 내려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집이 없어서 혼자 살고 가족이 지금 떨어져 평양에 떨어 있는데 가족들 다 와서 가족이 살게 되냐고 가족 회의를 해요. 우리 집 새로 짓는 집을 주고 저 사람한테 주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뭐 물론 영화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며느리가 뭐 저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다르다는 그거가 가능한 이유는 제 생각엔 그래요. 부동산이 여기서는 재산이지만은 네, 당연하죠. 거기서는 생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예를 들면 컴퓨터 비슷한 거지. 네. 좀 좋은 컴퓨터지만 그냥 생활품도 그리고 또 뭐 나중에 뭐 더 좋은 거 제가 좀 오겠지 뭐. 어려운데 살다 보면 요즘 뭐 새 집 져서 막 주던데 큰 집도 생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서로 네.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 얘기했듯이 그 사회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서로를 인정해야지만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로 될 그 지향에 나가야 될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통일되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면은 그 네. 목표를 위해서는 서로가 다름을 일단 인정하는 것들 그렇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치. 사실 뭐 김희영 이사장님 말한 거나 저랑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서로가 네. 서로의 다름을 일단 인정해야 된다. 예. 네. 오늘 그 어쨌든 간에 핵심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게 뭐 옳고 그름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북은 저렇게 저렇게 사는 모습이 흔한 말로 초등학교로 소학교로 부르는 게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구나. 저들은 사회주의를 하고 우리는 자본주의를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생활 방식에 맞게 살고 있는 거고 그들은 또 사회주의의 생활 방식에 맞게 살고 있는 거고.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싫어할 수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걸 적어도 욕하지는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같아요. 싫어하더라도 알고 싫어하는 거랑 아예 모르고 그냥 학생들한테 북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뭐 얘기해 안 좋은 거 얘기해 왜 그러면 많은 얘기가 그냥요 이러거든요. 예, 그냥보다는 이유를 좀 알고 본인이 북 사회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안 맞아라고 말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죠. 예, 그냥 그렇게 거랑. 교육을 받고 자란 거죠 사회 문화가 그쵸. 지금 전반적으로. 네. 예. 네, 북을 예전에는 반북적이었고 뭐 이랬다면 지금은 일종의 뭐 현북 북을 혐오해 버리는 방식으로 북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 알지도 못해. 예. 편집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겠어요. 빨리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김희경 선생님과 유영호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쳐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북을 좀 바라볼 때 정치 경제도 중요하지만 북의 생활 그리고 문화 그리고 남북 교류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북에 대한 선입관이 조금 사라지길 바라고요. 2018년 남북의 두 정상이 평양에서 손잡았던 것처럼 2022년에는 이제 우리가 북의 사람들 만나서 손을 잡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방구석 콘서트는 6.15 경기본부가 주최로 하고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김희경 선생님과 유용호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촬영을 해서 많이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구석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